한번 시작을 좀 해보자고. 저 화면이 왜 이렇게 조그매졌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글씨 보이나요? 뒤까지? 괜찮아요? 하얀 배경이랑 괜찮게 보이지?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빨리 풀어야 돼요. 왜냐면 대입화 문제 우리가 1분 20초 안에 풀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네 문제에 10분을 줬단 말이야. 사실은 거의 2배나 빠르게 풀어야 제 시간에 모의고사까지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5번부터 한번 풀어보면요. 뭐 구문분석 하나하나 볼 필요까지는 없잖아, 우리는. 자, 빠르게 봅시다. who's가 있으니까 소유격 관계의 명사절. whose behavior is out of control. 여기 새로운 동사 있으니까 앞에서 끊어버리면 되겠지. I예요. 근데 어떤 I냐? 그의 행동이 통제 가능하지 않은 I는 개선된다. 언제? Clear limits on their behaviors are set and enforced. 자, 언제냐? 명확한 한계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set, 설정되고 enforced, 강제될 때 개선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는 improve가 자동사로 쓰였다는 사실. 이거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 다 된단 말이지. 자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가 개선된다. 타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어를 개선한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예시는 꼭 내가 필요 없다 싶으면 안 적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될까? The situation improved 라고 한다면 상황이 개선되었다. 주어가 개선됐다. 자동사고. 자, 반면에 타동사로 쓰일 때는 I improved the situation. 나는 상황을 개선시켰다. 이런 해석도 된다는 거지. 따라서 유연하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잘 판단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긴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 없거든. 자, 그래서 그 행동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그런 I는 개선된다. I가 개선된다. 언제? 명확한 한계가 설정되고 강제될 때. 자, however, parents must agree on where a limit will be set and how it will be. 여기 보면 이 on이라는 이 전치사를 여기다 두고 뒤에 명사절 두 개가 열린단 말이지. Where a limit will be set. 그리고 how it will be enforced라는 명사절 두 개가 나옵니다. 요게 부모가 동의해야 되는 그 대상인 거예요. 첫 번째로 동의해야 되는 대상이 그 제한이 어디에 걸릴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의해야 되는 대상이 그것이 어떻게 강제될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윗문장에서 제한이 있으면 나아진다며. 그 제한 어떻게 할 건데? 그 제한을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근데 부모님들이 뭘 제한할지 그리고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해서 동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부가 설명을 해준 문장입니다. 간접의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이 정도 보면 되고 The limit and the consequences of breaking the limit must be clearly presented. 한계와 그 다음에 대가예요. 대가. 제한을 또는 그 규제를 깨는 것에 대한 대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 누구에게? I에게. 그럼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사실 처음에 모의고사 독해하면서 이런 걸 잡아내긴 쉽지 않겠지만 연습해보면 나중에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1. 어떻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 애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혼날 것 같고 이러면 안 혼날 것 같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짓을 하면 반드시 혼나라는 게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야 비로소 이게 제한, 규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enforcement of child should be consistent. 어때야 돼?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firm, 확고해야 돼.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네. 그럼 이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요? 제한해라라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방법이죠. 부모한테 당신은 이렇게 해야 애가 당신 말을 따를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방법에 대한 얘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답은 보여요, 사실. 그치? 자, too many limits are difficult to learn. 너무 많으면 배우기 어려워. 그 다음, may spoil the normal development of autonomy. 이 단어 아마 못 봤을 텐데 이게 자율성이라는 뜻입니다. 자율성. 물론 추론에 쓸 수 이렇게 오토가 있잖아. 오토가 자율의, 능동의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 겁니다. 자, 너무 많은 제한이 있으면 일단 그걸 다 습득하기가 어려워. 아니 그렇잖아. 규정이 너무 많은 거 언제 다 배울 거야? 그거 못 배웁니다. 그 다음에 may spoil, 망칠 수 있어. 무엇을? 정상적인 자율성의 발전을 망칠 수 있어. 그 아이의 삶의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부모가 마이크로 컨트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걔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얻지 못하겠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여기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too many limits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 필자가 얘기하는 제약사항입니다. 너무 많으면 안 돼. 적당해야지. 지금까지 내용 종합해보면 제한은 명확하게 제시돼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확고해야 돼.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limit must be reasonable in terms of reasonable. 네 번째 요구사항이 되겠죠. 말이 돼야 된다. 납득이 돼야 된다. The child's age, temperament, developmental levels. 그 다음에 to be effective.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both parents must enforce limits.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필자가 강조한 부분이 여기 both일까요? 아니면 enforce일까요? 제한을 강제해야 된다 부분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강제해야 된다 해서 둘 다를 강조했을 것 같아요? 둘 다겠지. 이 필자가 강조한 부분 여기에요. 이게 5번째 요구사항인 거야. 얘는 아니고요. 제가 5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저게 왜 들어가 있냐? 엄마, 아빠가 보통 똑같이 엄격한가? 아니죠. 보통은 어머니가 조금 유하시고 아버지가 엄격하거나 엄마가 엄청 무서우면 아빠가 좀 덜 무섭거나 이런단 말이야, 대부분은. 그 경우에 애는 누구한테 자기 편 들어달라 하겠어? 그 중에 유한 사람, 그치?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유리한, 나한테 좀 여유 있게 대해주는 부모님한테만 가서 그 제한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 따라서 양 부모 모두가 같은 제한을 애한테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엄마는 밤 11시에 들어오라 그러고 아빠는 야 1시 전에만 들어오면 되지. 이러면 여기 맞춰가지고 이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뭐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1시로 통금을 정하겠다? 그럼 둘 다 11시로 해야지. 엄마도 아빠도 둘 다 정확하게 11시로 통금을 설정해 놔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게 우리 아이한테 가하는 제한의 5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children may effectively split the parents. 아이는 뭐 할 수 있어? 부모를 가를 수 있어. 부모를 가르다는 게 이거잖아요. 엄마는 11시에 들어오라 그래, 아빠는 1시에 들어오라 그래? 엄마는 나빠, 아버지만 내 편. 이게 부모를 가르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stick to test. 실험하려고 할 수 있어. The limits with the normal, with the more indulgent.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단어 밑에 해석 적어놨죠. indulgent. 무슨 뜻이죠? 그거를 우리 문맥에 맞게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멋대로 하게 하는 부모님. 약간 좀 좋은 말로 포장해보자. 어떻게 될까? 너그러운. 그치? 방임하는. 그건 좋은 말이 아니죠. 너그러운이라고 구체적 문맥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더 너그러운 부모와 함께 그 제한을 밀어붙이려고 할 수 있어. 더 너그러운 부모와 함께 이 제한을 결국 1시로 만들 수 있다고. 이 애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자가 같이, 동시에 같은 제한 사항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So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에서 to be effective,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punishment must be brief and linked directly to a behavior. 자, 마지막에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이때는 처벌이에요, 처벌. 처벌은 어때야 돼? 간결해야 되고 그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즉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애한테 화풀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처벌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제약의 6번째 제약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글의 필자는 우리한테, 특히 부모한테 아이를 양육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혹시 2번 고른 사람 있나요?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자, 8번도 좀 볼 건데요. 그 5번과 8번의 차이는 8번부터는 이제 별 3개짜리 문제들이에요. 대입파악이라 그래서 다 쉬운 게 아닙니다. 대입파악도 분명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지금 8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이 풀어봤던 8, 9, 11번 모두 별 3개짜리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잘 좀 따라와 보시면 되겠고요. 자, 8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In the movie Groundhog Day, the weatherman played by 이거 이제 주어 동사로 잡는 실수 안 하겠지.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 그치? 주어 동사 아닙니다. Played by Bill Murray is forced to relieve. 이거 이미 알겠지만 혹시라도 몰랐으면 적어놓으세요. 아마 대부분 알 겁니다. forced A2 부정사의 수동태.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건 내신 때.
A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요되다라는 뜻이죠.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몰랐어도 괜찮아요.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eatherman은 is forced, 강요된다, 뭐 하도록, relieve, 저거 당신들 아는 그 relieve 아니다. 완화하다 아니에요. 스펠링 잘 봐봐. 완화하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지. 저거 re 플러스 live예요. 다시 살다, 다시 살다. 이런 단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완화하다. 이거는 다시 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다시 살다야. 저거 완화하다로 해석했으면 절대로 해석 안 됐을 겁니다. 문장이. 자, 뭐 하도록 강요돼? 다시 살도록 강요돼. A single day over and over again. 하루를, 같은 날을 계속해서 다시 살도록 강요되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냐 하면 이런 거야. 7월 8일을 한 500번쯤 다시 살도록 강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 삶이. 자, confronted with the seemingly endless sleep. 자, 이거를 직면한 상태로, 요거 ly 형용사, 명사, 내신이었으면 아주 중요했을 포인트죠. 겉보기에 끝나지 않은 그 순환 고리에 직면하여 he eventually rebels. 그는 반역한다. against, 뭐에 대항하여. 자, 무엇에 대항하느냐? living, 사는 것에 대항하여. 어떻게 살아? Through the same day, the same way, twice. 같은 날을 같은 방법으로 두 번씩 사는 것에 대항하여 반역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가 동명사거든? 얘 동명사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란 해석을 잘 챙겨 두셔야만 이게 예쁘게 문장이 해석이 될 겁니다. 사는 것에 대항하는 거야. 같은 날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것에 대항하여, against 대항하여 이 사람은 반역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becomes a great pianist,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befriends his neighbor, 그의 그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helps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 여기 요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요 befriend 있잖아요. 이게 동사거든? be 플러스 명사로 명사가 되다라는 동사로 쓰여요, 얘가. 그러니까 befriend는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야.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쓰이는 좀 약간 구어체스러운 그런 표현인데 모의고사에 종종 등장하니까 befriends. 친구가 되다. 자, 누구와 친구가 됐어요? His neighbors, 그의 이웃들과 친구가 됐다. 어쨌든 뭐 그래요. 사실 읽고 나면 이 위에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 why do we cheer him up? 여기서 내신 수업할 때랑 모의고사 수업할 때랑 가장 큰 차이가 이런 데서 오는 건데 이 문장 있지? 지문에 갑자기 질문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 그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그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필자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저기다 물음표를 집어넣고 뒤에 답을 단 거야. 우리는 왜 그를 응원하는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앞으로 모의고사 독해하실 때 그 안에 물음표가 들어있다? 거기에 있는 답을 잘 찾아야 돼. 거기에 있는 답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보자고. 우린 원하지 않아. 무엇을?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아. 완벽한 예측 가능성? 내가 써드릴게요. 우린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응원해. 뭐일지라도, even if, watch and repeat. 요거 명사절이거든, watch and repeat이. 얘가 주어예요, 이 덩어리가. 반복되는 것이 is appealing. 매혹적일지라도. 이게 납득이 돼야 돼, 이 문장이. 반복되는 것이 매혹적일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아. 그게 우리가 그를 응원한 이유야. 그걸 일단 생각을 해. 우리가 그를 응원한 적이 있나? 사실 아직 그런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찾아봐야 돼. 우리가 그의 어떤 행동을 응원했을까? 프랑스어 배우는 걸 응원했을까? 이건 아닐 거 아니야. 피아니스트 되는 걸 응원, 그것도 아니야. 친구 되는 걸 응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응원한 그의 행동은 이거예요. 대항하는 것을 응원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응원을 한 겁니다.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사는 것에 대항하는 그의 행동을 응원했다. 즉,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Perfect predictability는 우리가 원하는 거다. 이거 뭐다? 완벽한 예측 가능성. 우리 이거 원해요? 안 원해요? 이거 안 원하지. 이걸 안 원한다는 거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거야. 반복되는 게 싫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반복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그 반복되는 삶에 대항하는 그의 그 싸움을 우리가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단서를 잡아내야만 뒤에가 이해가 돼요. 이걸 잡아내는 게 이게 진짜 독해력이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perfect predictability, 완벽한 예측 가능성이 싫어. 우리 이게 싫어. 그 말인즉슨 반복이 싫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린 응원한다라는 글이 됩니다. 심지어 뭐일지라도 그 반복되는 것이 매력적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그게 매일 반복되면 싫다는 거야. 예측 가능해지면 싫다는 겁니다. 자, surprise engages us. 여기 engage는 요거는 매료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매혹시키다 또는 매료시키다라는 단어고요. 자, 놀라움은 우리를 매혹시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escape autopilot. 요게 자동 운항 장치거든. 자동 운항 장치를 벗어나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 안 하게 한다는 거지.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keeps us awake.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우리의 경험에. 자, 다시 얘기하면, in fact, 다시 말하면, the neurotransmitter system involved in reward. 자,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데, 특히 윗부분을 해석을 못했으면 이거 진짜 어려울 겁니다. 신경 전달 시스템. 보상에 관련된 신경 전달 시스템은 묶여 있어. 어디에? To the level of surprise. 놀라움의 정도에 묶여 있어. 그럼 이걸 잡아야지.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상을 인지하는 게 놀라움의 정도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쟤네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하면 rewards delivered at regular predictable times. 주기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도착하는 그러한 보상은 야기한다. A lot less activity. less activity래. 근데 reward랑 관련됐다면 그럼 이 액티비티는 좋은 거잖아. 좋은 게 덜 있다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라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예요. 이 부분이. 주기적으로 배달되는 보상은 마이너스래. 왜 그럴까? 반복이 싫으니까. 주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도달하는 거는 우리한테 마이너스라고. 뭐에 비해서 the same reward delivered at random unpredictable times. 예측할 수 없는 랜덤한 시간에 도착하는 그러한 보상에 비해서 예측 가능하게 도착하는 보상은 훨씬 덜 우리의 그 활동을 덜 야기한다. 즉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서 surprise gratifies. 놀라움은 우리를 만족시킨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윗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밑에 reward 어쩌고저쩌고 하니 하나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윗부분에서 우리가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반복이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복에 맞서 싸우는 저 사람을 응원하는 거구나까지 잡아내시면 이 글이 읽힐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거든. 얘가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만 저 부분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글을 다 읽고 나서 때려 맞춘 해석이 되겠지.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지 이제 너무 명확해졌죠? 답은 당연히 2번이겠죠? People's inclination towards unpredictability. 사람들의 선호. 뭐를 향한? 예측 불가능성을 향한 사람들의 선호. 왜? 예측 가능하고 싫다며. 그리고 보상인데도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신경상의 활동을 덜 야기한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걸 좋아한다.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 해서 마지막까지 같은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이 글이 지금은 대입학으로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빈칸추론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어디가 뚫려 있겠어? 얘가 뚫려 있겠지.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얘가 뚫려 있을 겁니다. 빈칸이면. 자, 혹시 요 글까지 괜찮나?
좀 어렵나? 괜찮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국어로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한국어도 어려워요. 한국어도 어려워요? 그렇구만. 한국어 더 어려워요. 한국어 더 어려워요? 세우 씨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 얘가 괜찮다는 지가 뭐가? 아니, 그냥 물어봤어. 자, 우리 이제 9번 한번 봅시다. 이거 조금 쉽게 해볼게요. 근데 요 9번은 여러분들의 그 상식이 좀 필요한 지문이야. 솔직히 8번은 소재도 조금 어려웠고, 우리한테 좀 생소한 주제였다면 9번은 여러분들의 약간의 상식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9번 시작해 봅시다. Cultural ideas spread by empire were seldom the exclusive creation of the ruling elite. 아니, 쉽다며. 그치? 쉽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쉬운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아. 분석하면 돼. 할만해요. Spread by empire. 얘가 얘 꾸며주는 거고, 그치? 문화적 생각이야. Were seldom. 이제 얘를 모르면 문제가 되겠지. seldom이 무슨 뜻이죠? seldom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최현빈 씨, seldom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야, seldom? 찍어도 돼요. 찍는데 시간까지 필요하다고? seldom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즉, 부정 표현이야, 부정 표현. 그러면 실제 독해에서 어떻게 하냐? seldom 보이면 뒤에 x예요. 저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exclusive creation이 아니라고. 독점적인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답만 맞추면 된단 말이야. 이게 웬만하면 아니다라는 건 그런 건 선지 안 나올 거라고. OX만 나올 거니까 그냥 X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두각에 있는 이모 선생님께서 이걸 필수 부정 X라고 필부 액 뭐 이렇게 줄이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 내가 고3 때도 수능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났어. 이거 X라고 explicit creation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독점적인 작품이 아니야. of the ruling elite. 자, 여기서 이 엘리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우리의 혼동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국가에서 지배계층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황제 국가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앞에 무슨 표현이 나왔니? empir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얘가 나왔다는 거는 황제 국가와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가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엘리트가 누구겠어 여기는? 황제 국가, 즉 지배국가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배국가예요. 얘를 가지고 잡아냈어야 돼. 그게 아니면 저 엘리트는 당연히 무슨 뜻으로 보여? 하나의 나라에서 그 국가 안에서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보인다고. 무슨 단서를 이용해야 된다? empire라는 저거는 저건 제국이잖아. 쟤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에 관련된 얘기구나라는 걸 알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추론이에요. 자, since the imperial vision tends to be universal. imperial, 제국주의적인 시각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universal, 보편적이고 inclusive, 포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쉬웠어. 뭐 하는 게? imperial elite. 그래서 얘도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 누가 이 사람들? 지배국가, 제국주의자들. 자, 지배국가들이 뭐 하는 게 쉬웠어요? Adopt ideas, norms, and traditions. 아이디어, 규범, 전통을 adopt, 가져오는 게 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야 이 부분이 해석이 잘 돼요. From, 어디로부터? Wherever they found them. 그들이 그것을 어디서 찾았던 간에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그럼 이게 어딜까? 지배국가가 어디서 문화를 갖고 오겠어요? 피지배국가에서 가져오겠지. 여기서 당신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얘가 피지배국가라고 바뀌어서 보일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웨어리벌이 어딨지 하고 나서 이제 온 글을 헤매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흡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피지배국가예요.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피지배 국가라고 쓰고 외우고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 똑같은 질문은 다시 안 나올 거야, 모의고사에. 아시겠죠? 얘를 통해서 추론했고, 걔를 통해서 얘를 피지배 국가로 추론한 그 사고의 과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피지배 국가라는 거, 그거 뭐 했을 거야, 이거. 어차피 시험 안 나올 건데. 그치? 자, 그래서 wherever they found it.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배 국가고요. 얘네들은 이제 여기 있는 ideas, norms and tradition을 가리킨다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지배 국가가, 그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 등등을 발견한 것이 어디로든지부터, 거기서부터 가져오는 게 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universal이랑 inclusive라 그랬어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래.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면 내 문화에 다른 사람의 문화를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쉽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 문화에 다른 사람의 그 문화권의 그런 관습을 끼워 맞추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내가 아주 포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수록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쉬운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배국가는 애초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뭔가를 이렇게 더해 넣는 게 굉장히 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So while some emperors sought to purify their cultures and return to what they viewed as their roots. 자, 요 while이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워요. while은 시간부사절 접속사도 있고 양보부사절도 있고 저저저저 해.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while이 시간부사절로 나온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while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문장이 한정된단 말이야. 내가 while을 쓸 수 있는 거는 나는 햄버거 먹는 동안 콜라 먹었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지문에서 while은 거의 뭐야? 거의 반면에야. 아시겠죠? 거의 반면에다 while은 학술적인. 그래서 some emperors sought to purify. 일부 그 황제들이 뭐 하려고 했어? 순수화하려고 했어. purify. 순수화하려고 했어. 그들의 문화를 순수화하려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쇄국 정책이지, 이게. 내 문화를 내 걸로 유지하는 거야. 저놈의 문화가 내 문화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흥선대원군께서 하셨던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쇄국 정책이에요, 쇄국. 이번에 한국사 시험 보고 온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쇄국 정책이에요, 쇄국 정책. 자, 일부 황제들은 저러려고 했어. 그 다음 또 뭐 하려고 했어? return, 돌아가려고 했어. 어디로? 명사절. what they viewed as their roots. 자, 명사절이라고 힌트를 줬죠. 그럼 저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지. 어디예요? 주어는 아니야. 어디야? 목적어 자리 비어있지. what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They viewed what as their roots. 그들이 보는 것, 뭐로? 그들의 뿌리로 보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부 황제들은 그들의 문화를 순수화하려고 했고, 또한 그들이 그들의 뿌리로 보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하고 여기까지 문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알겠지만 while A 하고 나서 B가 나오면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당연히 B가 중요하겠죠. A인 반면에 B다. 얘를 진짜 하고 싶은 말이잖아. 우리 이거 여기서 봤잖아. Not A but B에서 A뿐만 아니라 B도 얘가 중요했잖아요. 항상 이렇습니다. 역접 관계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야, 이제. 일부 황제들은 저러려고 해.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일부는 저랬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황제들은 have produced. 뭘 만들었어? hybrid civilization. 딱 봐도 이게 키워드죠. 그래. 그 전체를 관통한 키워드가 여기 있어. 얘가 핵심입니다. 이걸 잡는 순간 답은 보여요. 이걸 어떻게 잡냐? 이거 가지고 잡는 거야. while A, B 가지고. while A가 나왔으니까 뒤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겠구나. 얘는 안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다는 걸 필자가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잡았으면 얘가 보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야, 그럼 문제는. 아시겠죠? 이런 장치를 잘 활용해가지고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hybrid civilization이 이 글의 키워드예요. 자, 대부분의 경우에 황제들은 뭘 만들었어? 하이브리드 문명을 만들었어. 근데 하이브리드 뭔데?
부가 설명. That absorbed, 흡수했어. Much from their subject peoples. 그들의 지배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한 하이브리드 문명. 이게 무슨 말인지는 굳이 사실 안 읽어도 우리 알 수 있잖아. 아니 당연히 하이브리드 문명이 뭐겠어요. 지배국가에다가 피지배국가의 문화를 더한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 문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 특징에 기반해서. 자, the imperial culture of Rome was good. 자, 나머지 다 예시예요. 이게 쉽다. 근데 이건 한번 물어봐야 돼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어요? 그리스가 로마를 점령했어요? 몰라요. 그리스. 난 그럼 로마를. 난 아직 세계사 안 했지. 아, 세계에서 중학생 때는 기억 안 나요. 자, 사실 내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내가 지금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거든. 오, 맞았다.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자, 무슨 얘기냐? Imperial culture of Rome. 로마의 제국 문화는 뭐였어? 그리스 문화였어. Almost as much as. 거의 뭐 한 것만큼이나 로마 문화인 것만큼이나. 무슨 소리야? 로마가 지배국가잖아. 로마는 로마 문화인 것만큼이나 그리스 문화 또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게 하이브리드 시빌라이제이션의 예시 아니겠어요? 네, 적어줄까 이거? 저놈의 하이브리드 시빌라이제이션의 예시로 첫 번째 뭐가 나온 거냐면 로마 플러스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동격 구문을 이용해가지고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어. 뭐인 것만큼이나 로마 문화인 것만큼이나 둘을 섞었어. 그 다음에 Imperial Mongol Culture, 그 제국, 몽골 제국의 문화는 뭐였어? 중국 문화였어. 근데 중국의 뭐? copycat, 중국 문화를 복사한 거였어. 얘도 그럼 뭐겠어? 두 번째 사례. 자, 몽골은 중국과 섞인 문화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구체적 사례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시빌라이제이션의 얘기예요. 예시예요. 그냥 마지막 문장은 사실 저거는 약간 좀 어긋난 얘기인데 in the Imperial United States, 미국 제국주의에서 일단 미국이 제국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필자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자, 미국 제국에서 an American president, 근데 어떤 president of Kenyan blood, 케냐 피를 가진 미국 대통령. 케냐 아프리카에 있잖아. 미국 대통령 중에 흑인이 있었나요? 흑인이 있었지. 그 사람이에요. 오바마 얘기한 거야 이거. 케냐의 피를 가진 미국 대통령이 이탈리아 피자를 먹을 수 있어. 뭐 하는 동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동안. 근데 그게 영국 영화네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문장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만 딱 잡아냈잖아? 그럼 그 순간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거기에 대한 예시로 1번 로마 플러스 그리스, 2번 몽골 플러스 중국, 3번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이제 이탈리아 피자를 먹으면서 영국 영화를 보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뿌리는 케냐다. 그냥 이런 사례가 들었던 것 뿐이지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야 이거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 글의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시빌라이제이션 잡는 순간 끝난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여기 seldom이라는 표현을 잡았을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야. exclusive creation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독점적인 창조물이 아니다. 그럼 이건 뭐야? 섞였다는 얘기지. 그게 애초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얘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시그널을 주고 있었어요. 보였나? 비슷한 문제 또 풀면 보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에 이런 거 나오는 게 심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힌트 주는 겁니다. seldom이.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내려온 거잖아, 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Integrative characteristics of empire civilizations. Integrative는 통합적인이란 뜻이란 말이야. 통합적인 특징. 뭐에? 그 제국 문명의 통합적인 특징. 자, 통합적인 특징이라는 게 뭐죠? 하이브리드. 그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가볼 텐데요. 혹시 지금까지 세 문제 다 맞았던 사람 있나요? 다 맞았어? 세훈 씨? 이 사람 자는 거 아니지? 세훈이 잔다고?
아닐걸? 아닐 텐데. 이동이 없어요 지금. 죽었나? 죽은 거 아니지, 저 사람. 이동이 없어요. 세훈 씨? 너 죽은 거 아니지? 아,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잖아. 몇 개 맞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 9번까지 했어요. 3개. 9번, 5번. 2개? 다 물어볼까, 한번? 8번 틀림. 8번 틀린. 규원 씨는 3개 다. 2개 맞았어요. 이거 무슨 저는 안 물어봐요. 몇 개 맞았어요? 9번 틀렸어요. 9번? 아, 방금 이거? 방금 마지막 거? 앞에 2개 맞았고? 괜찮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1번 볼 건데요. 그 11번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 여기 만약에 당신들이 이걸 parent라고 읽었잖아? 그러면 이 글은 물 건너간 거예요. 페런트, 아니, 이게 페런트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았어, 페런트가? 페런트로 읽었으면 아마 찍었을 겁니다. 패턴트는 특허란 뜻이에요, 특허. 이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단어다. 찍었는데 맞췄으면 돼요. 자, 특허란 뜻이에요, 특허. 잠깐만, 특허가 뭔지 알지? 네. 오케이, 혹시나 해서 특허. 자, 한번 가봅시다. 특허라는 거를 알아야만 이 글이 읽혀요. 그거 아니면 찍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이거는. The original idea of patent, remember, 이거 필요 없고, was 뭐였어? Not to revert inventors, but to. 여기 not to, but to 들어가 있지. not to, but면 일단 중요하죠. 특히 뒷부분 중요하지. 자, not to, but to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특허는 첫 번째, 뭐 하려는 게 아니었어? was not to reward, 보상하려는 게 아니었어. 누구를? 발명자를. 뭘 가지고? monopoly profits, 독점적 이익을 가지고 보상하려는 게 아니었어. 아, 이게 독점적 이익의 보장이 목표가 아니었어.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래요. 특허 제도가 이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나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Encourage them to share their inventions.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발명품을 공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 공유를 격려하는 게 목표였구나. 이게 특허 제도가 있는 이유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에 나오고요. 이것만 해석해도 답은 보입니다. 다 보이지? 참 나왔지 벌써. 자, 그리고 여기서 그 1학년이니까요. 특별한 구문 하나 살펴보면요. reward A with B 있지. 이게 B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거든. 아는 사람들 굳이 안 적어도 돼요. reward A with B가 B를 가지고 A를 보상하다. A에게 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를 A한테 준다는 뜻이야 이게. 마치 간접 목적어인 것처럼 해석을 하거든. 조금 특이한 그런 문장들 있죠. 이게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A에게 B를 주다예요. 이런 뜻이야. 이게 여기 있는 요 구문입니다. Reward inventors at monopoly profits. 필요한 사람 메모하시고 한두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들 저 표현은. 자, 어쨌든 첫 번째 문장에 의거하면 그 특허 제도의 이유는, 그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게 아니고 공유를 격려하기 위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지워도 되지? 자, a certain amou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plainly necessary to achieve this. 어느 정도의 지적 재산권 법이에요. 이게 해석이 된다? intellect, 이건 뭔가 똑똑한, 지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property가 소유물이야. 그럼 지적 소유물, 지적 재산권 아니겠어? 이 정도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지. 지적 재산권 법에 어느 정도는 is plainly necessary. 단순하게 그냥 필요해. to achieve this.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나 it has gone too far. 너무 멀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필자의 입장은 이거야. 특허법이 필요한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던져놓으면, 야, 그럼 특허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서 그걸 방어를 해주는 거라. 그건 아니야. 필요하긴 해. 그런데 필요하긴 한데 근데 너무 뭔가 잘못됐다.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이 필자의 글의 목적이다라는 걸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거야. 근데 잘못됐어.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겠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 쓰고 있다는 거지. 이게 필자 주장이겠죠. 이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most parents are now as much about defending monopoly and discouraging rivals as about sharing ideas. 자, 여기서 내가 윈터스쿨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당신들이 반드시 이 as 동격을 찾았어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이거 해석 제대로 안 된다. 일부러 주황색으로 색깔 맞춰서 표시했잖아요. 여기 not to랑 but to가 여기 as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해주는 표현이라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특허는 이제 뭐에 관한 거야? About defending monopoly. 독점을 유지하고, 독점을 방어하고, discouraging rivals. 그 경쟁사가 진입 못하게 하는 거에 관한 거야. 뭐인 것만큼이나 about sharing ideas. 의견을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자,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린 이 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아요. 필자 이렇게 얘기했어.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공유를 격려하기 위해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좀 선 넘었어. 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회사가 특허를 이거 하기 위해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미 그게 보이잖아.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채로 여기 오시면 얘가 정확히 그 문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특허가 이제 defending monopoly. 독점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discouraging rivals, 경쟁자 진입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뭐만큼이나? 아이디어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즉, 이것만큼이나 얘도 엄청나게 오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지. 필자가 생각하기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many firms use patent as barriers. 많은 회사들은 특허를 사용한다. 장벽으로서 사용한다. 진입 장벽으로 사용한다. 분사구문이에요. suing. 소송하면서, 고소하면서 누구를? upstart innovator, 이제 시작하는 혁신가들을 고소하면서 어떤 혁신가들? 그 trespass, 위반하는 under intellectual property,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침해하는 그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고소하면서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뭐 할 때도 even on the way to some other goal, 다른 목적을 가졌을 때도. 자,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랑 B라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봐. A가 엄청 큰 대기업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 회사의 목표는 요 제품을 만드는 거야. 근데 B는 여기 있는 요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해.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B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역 있지. 이거 사실 A 회사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필요 있나요? 사실 할 필요 없지. 사업 영역 겹치지 않잖아. A는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특허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B는 얘는 이것만 만드는 회사 이름부터 우린 이거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길에 A 회사의 특허 몇 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A는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게 뭐야? 특허권의 남용이다. 라는 게 글의 요지입니다. A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특허권을 쓰는 거잖아. 필자가 정확하게 지정한 잘못된 특허권 사용의 예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 문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그것은 disrupt innovation, 혁신을 해한다. 많은 회사들은 그 특허를 장벽으로 사용해, 진입 장벽으로 사용해. 뭐 하면서? 고소하면서 시작하는 혁신가들을. 어떤 사람들?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고소하면서, 근데 어떤 경우에도 완전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거 만들려는 놈인데 이거 만든 A가 얘를 고소한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니 고소를 못해 또 그건 아니거든. A의 권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은 맞아. 하지만 그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 남용이다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겁니다. In the years before World War I, 여기 사례예요. 이제 쉽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aircraft makers tied each other up in patent lawsuits. 서로를, 이거 구동사거든. tied up, tie up, 묶다 라는 뜻이에요. 서로를 묶은 거야. 어디에? 특허 소송에 서로를 묶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특허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A는 B를 고소하고 B는 C를 고소하고 C는 다시 A 고소하고 A는 다시 C 고소하고 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특허 소송 전이란 얘기입니다. 너무 많아졌다는 거야.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암기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slowed down. 느리게 했어. 혁신을 느리게 했어. 혁신을 저하시켰다. 언제까지? The US government stepped in. 미국 정부가 개입할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A가 계속해서 B를 이런 사례가 있을 때마다 고소해. 그러면 스타트업이 생길 수 있겠어요? 못 생기겠지. 스타트업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결론적으로 이노베이션, 혁신을 저해했다라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미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야 너네 반독점법이라고 아냐 하고 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반독점법으로 미 법무부에 소송을 당하고 있거든. 이런 사례예요, 이게. 자, much the same has. 자, 비슷한 것이 has happened, 일어났어. with smartphone and biotechnology today. 스마트폰 산업과 생명공학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럼 알기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코로나 백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백신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제약회사가 개발했다고 해봐. 그러면 그 회사는 이거 특허 풀까 안 풀까? 안 풀겠지. 그걸로 떼돈 벌려고 하겠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그거 못 사는 사람은 다 죽어. 그 다음에 이 약을 다시 이제 개선하려는 그 모든 움직임은 모두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 물고 나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편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게 특허권 남용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을 해했다는 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바이오테크놀로지. 자, new entrants have to fight. 자, 새로운 진입자들은 싸워야 돼. Their way through. 뭐를 통해 싸워야 돼? Patent thicket. 이게 덤불이거든, 덤불. 특허 덤불을 치고 나오면서 싸워야 돼. 무슨 얘기냐? B가 여기 가기 위해서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렇게 또 C라는 회사에 특허가 있을 거고 이렇게 또 D라는 회사에 특허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B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다른 회사의 특허를 다 피해야 되니까. 특허 덤불을 파헤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 표현이고, 자, 만약에 if they are to, 만약 그들을 뭐 하려고 한다면 build on existing technologies, 존재하는 기술에 더하려고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즉, 이 글 전체적인 요지는 특허권의 남용이죠. 특허권 남용이 문제다라는 게 이 글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표현 하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여기 보면 비동사 투부정사라는 표현이 있거든. 여기 있죠. are to build. 이게 5가지 해석이 있어요. 내가 적어왔는데 안 빠뜨리고 알려주려고. 자, 비동사 투부정사 5가지 해석이 있고 가장 많이 쓰인 건 의도예요. 의도를 나타낸 표현이고 이거는 얘랑 같은 거야. intend 투부정사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얘도 마찬가지다. If they intend. 그들이 뭐 하려고 한다면 존재하는 기술에 더 쌓아나으려고 한다면 라는 뜻이잖아. 저거 intend랑 같은 뜻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예정 이런 해석도 되고 이거는 나중에 사례 나왔을 때 알려줄게요. 하나하나. 자, 의무라는 해석도 될 수 있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운명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자, 밑으로 갈수록 딱 봐도 그 학술적인 지문을 다룬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빈도가 낮아지는 게 보이지. 그렇지? 주로 이 2개로 많이 쓰입니다. B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도 또는 예정. 자, 그래서 이 글의 답이 몇 번일까요? 혹시 자신 있게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영은 씨 몇 번 골랐어요? 저요? 3번 골랐어요. 오케이. 4번일 것 같아요. 은민 씨 몇 번 골랐어요? 3번? 4번? 당신 몇 번 골랐어요? 안 했어요. 교원 씨 몇 번 골랐어요? 4번. 세훈 씨는 몇 번 골랐지? 3번. 소연 씨 몇 번 골랐어요? 3번이요. 3번을 많이 어제 수업에서 3번을 꽤 많이 고르더라고. 왜냐하면 봤던 단어들이 저기 들어있거든. patent라는 단어도 있고 requirements도 뭔가 비슷해 보이고 하는데 자, 3번 선지 이런 뜻입니다. 특허의 그 특허 신청하는 절차. 특허 신청하는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사실 이 글이랑 전혀 상관없는 선지였지. 4번 보시면 patent law abuse that hinders innovation. 저기 hinders가 여기 있는 slow down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단어지. hinder이랑 slow down이 같은 말이고요. 따라서 특허법 위반 또는 특허법의 남용. 어떤 남용에 that hinders innovation, 혁신을 저해하는 특허권의 남용이라는 게 4번 선지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글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요즘 요런 취지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그냥 배경 지식을 가볍게 들으세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권리가 있을 때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재산권을 침해했어. 나는 그럼 그 사람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게 내 권리의 행사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천억대 자선가야. 근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우리 집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쳐갔어.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빵 한 조각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적절한 처사일까라는 의문이 들지. 그게 이 글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분명히 A라는 회사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 복리를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걸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거고 특허권의 남용이 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괜찮나? 괜찮아요? 이런 취지의 지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좀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지문이 5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부족할 거고